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중동과 로우전 상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장기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브릭스가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기호는 이스칸데르 M 미사일 맛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먼저 보내드려야죠. 그리고 미국 언론에서도 SM-3 미사일 재고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1년에 12발 생산할 수 있고 대당 가격이 저는 200억인 줄 알았는데 2,800만 달러입니다. 지금 환율로 한 400억 원 됩니다. 한 발에 400억 원. 자, 이 미사일을 1년에 미국은 12발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란 탄도미사일 공격 때 미국이 12발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란 미사일을 요격했는가 여기에 대한 정보도 미국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SM-3 미사일은 러시아나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것을 요격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것을 12발을 이제 낭비를 한 겁니다. 이 이란이 쏜 미사일은 중거리 미사일 정도입니다. 아마 1400km 이 정도 날라왔죠. 이것을 요격하기 위해서 이 비싼 미사일을 다 써버린 겁니다. 이 구축함 두 척이 가지고 있는 이제 12발을 다 쏜 거죠. 이 재고가 없게 된다면 러시아나 중국의 ICBM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이 없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미국의 내셔널 인트러스트 여기서도 이런 상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언론에서 이 가자 지구의 우울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기사화해서 올렸습니다. 이스라엘 군들이 어떤 지역을 정리를 합니다. 청소를 하는 거죠. 그런데 떠나고 나면 금세 하마스 대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마스는 전투력을 회복하고 가자 지구에서 정리된 지역을 여러 번 재점령을 하는 겁니다. 하마스 대원이 나타나면 또 이스라엘군이 또 들어가겠죠. 또 교전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병력은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배치된 소수 병력은 한계점에 도달했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런 기사를 이제 이스라엘 언론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브릭스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브릭스의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과 인도 사이의 국경 분쟁입니다. 그런데 수년간의 이제 지리한 공방 끝에 결국 중국과 이제 인도는 합의점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인도 관계를 안정시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인도나 중국 역시 브릭스에서 미래의 이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구와 미국이 인도를 이제 강타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대러시아 제재 그리고 대중국 제재 여기에 동참하지 않고 미국과 서구 이제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색깔 혁명을 일으켜서 모디 총리를 이제 갈아치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죠. 이것은 더욱더 인도를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점에 있어서 버티던 인도가 중국과 국경 분쟁에 이제 타협점에 도달하고 어떤 정도 이제 양보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릭스 순항하는데 이제 물꼬를 텄습니다. 카잔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가장 중요한 파트너의 긴장 관계가 해소가 된 거죠. 이것은 브릭스 순항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 회의를 위해서 많은 나라 이제 정상들이 혹은 이제 대표단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대표단은 이런 이제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안티 헤게모니, 서구와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에 저항하는 이제 분리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질서를 만드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주권 국가들의 주권이 존중받는다. 이 주권은 이제 침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경제학자 올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제국이 점점 더 축소되고 있다.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서방은 지금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무시하고 있다. 이것은 자기 기만이다. 미국과 서구는 모이면은 뉴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질서는 그들이 만들고 다른 국가들에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기만이라는 거죠. 실제 이들이 말하는 것은 먹히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세계는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그들의 일방적인 질서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자,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졌고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이제 공산당이 이 베트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은 패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탈레반이 국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에서도 사실상 졌다. 저는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할 수 있다. 미국이 단일 패권에 도달했던 이제 1990년 그 이후에 미국의 패권은 계속 축소 중이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 푸틴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15년 늦었다. 중국에 대해서입니다. 중국을 제어하려면 15년 전에 제어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15년 전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의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2008년, 2009년 미국의 금융위기 때 중국으로부터 7천억 불의 이제 돈을 빌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뱅킹 시스템을 정리를 했습니다. 미국은 굶주린 듯이 중국의 자본 투자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계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많은 이제 중국의 자본이 미국에 들어와서 집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미국에 유학시키고 또 미국의 중요한 기업들을 인수하고 이 일이 일어났던 시점이 2009년입니다. 미국 금융위기죠. 그런데 이것의 뿌리를 추적하면 결국 2003년 시작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그리고 이제 이라크 침공입니다. 이 두 번의 전쟁으로 미국은 8트릴리언 달러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자본을 수혈받아서 미국의 이제 뱅킹 시스템을 수선을 했죠. 물론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을 하고 IT 분야에서 또 좋은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뭐 넷플릭스라든가 물론 이전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성장을 했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른 분야에서 계속 낭비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공적 부채는 35 트릴리언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시 2009년에 겪었던 악몽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몰도바에서 이 몰도바가 EU에 가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국민 투표를 했습니다. 국민 투표를 한다고 해서 EU가 받아들이는가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일단 EU에 가입하겠다 어플리케이션을 내면은 상당 기간 이후는 자격 심사를 하고 승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몰도바 국민들이 들어가고 싶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먼저 선 절차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죠. 50.41%의 유권자가 이제 EU에 들어가는 것에 찬성했다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49%는 반대했다. 그런데 문제는 EU가 몰도바 같은 국가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몰도바라든가 그 외에 많은 나라들은 지금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몰도바가 E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허들, 그들 내부의 어떤 역량을 크게 개선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지난한 과제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의 의사는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심각한 이제 선거 방해 행위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 물론 베네수엘라 역시 지난번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 이 미국에 많이 살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적을 가진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의 투표에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몰도바에서도 반복된 겁니다. 특히 이 몰도바에는 친러시아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를 사용합니다. 이들은 EU 가입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려 50만 명의 유권자가 지금 현재 러시아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17개 투표소를 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모스크바 딱 한 군데만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이제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거죠. 어쨌든 몰도바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는 몰도바 같이 경제적으로 좀 파산에 가까운 이런 나라를 가입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이런 것을 이용해서 몰도바를 이제 흔들면서 대러시아 공작을 하는데 이용할 겁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루지아도 그렇고 또 우크라이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엘러스트 크룩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MI6 그리고 외교부 출신입니다. 중동 지역 상황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제 모니터링을 하신 분이죠. 전쟁의 모든 규칙, 문명의 모든 규칙, 그리고 유엔의 모든 규칙이 창밖으로 던져졌다. 이제 브릭스는 엄청나게 중요할 것이다. 그동안 세계가 신뢰했던 서구 중심의 질서, 이들이 야만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어디서? 가자지구 그리고 레바논입니다. 자, 이제 이 서구 세력들은 이란과의 마지막 갈등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건데 특히 미국이 주도하게 될 겁니다. 이란을 상대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단독으로 이란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미국이 나설 때만 이란을 상대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미국은 당장 이란을 공격한다거나 이란을 이제 침공할 그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엘러스트 크룩은 예측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전쟁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제한도 없고 규칙도 없고 법도 없다는 겁니다. 네타냐후는 목표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남부 레바논을 황폐화시키겠다. 물론 1984년 그리고 2006년에도 레바논 황폐화 작전을 이스라엘은 했습니다.
충분치 않은 거죠. 2006년만 해도 자 일단 헤즈볼라에 패하고 철수를 한 다음에 무려 100만 발 이상의 집속탄을 남부 레바논에 뿌렸습니다. 이것은 뭐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재차 레바논 황폐화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분명히 이것을 지지하고 있다. 물론 미국은 공개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군수 물자를 계속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찰 자산이나 여러 가지를 은밀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다들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레바논이란 국가를 비참한 항복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란은 이것을 결국 이제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액션에 나서게 되겠죠. 엘레스테 그룹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란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제 서방 사이에 장기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긴 시대의 끝에 다다르고 있다. 다음 시대가 태어날 것이다. 태어날 것을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서구 세계가 이제 끝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엘레스테 그룹은 예측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번 장기전에서 결국 이란 측이 승리하게 되고 미국과 서구는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시대가 탄생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빛은 카잔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브릭스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언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란은 중국으로부터 이 사일런 헌터라는 레이저 대드론 시스템을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이미 러시아로부터 S-400 시스템을 받고 그리고 수호의 35 전투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이렇게 나선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란과 중국 그리고 다른 나라 함정들이 이 아라비아 해역에서 합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중국 역시 첨단 함정들을 페르시아만 쪽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일단 오만에 이제 중국의 군함들이 기착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과 이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단 대공 엄브렐라를 켜고 정찰 자산을 이란에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역시 이제 이란을 돕는 데 나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은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이제 전쟁 준비 태세에 나서라, 뭐 전쟁이 시작된다, 주적이 누구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모병을 이제 명령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병력을 모으고 그리고 중국군의 전쟁 대비 상태 이것을 끌어올리라는 거죠. 중국 역시 일정 정도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전력을 축적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실제 전투의 대비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중국 역시 중동 지역이라든가 러우전 그리고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에 있을지 모르는 어떤 사건을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브릭스 회의 소식입니다. 푸틴과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석유를 거래할 때 달러를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뭐 이 아랍에미레이트 이쪽은 뭐 미국과 서구 그리고 이제 러시아 사이에서 이렇게 막 이제 양다리를 걸칩니다. 중국과도 그렇죠. 뭐 이들의 속내는 뭔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미국은 트럼프가 되면 많은 석유를 생산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천연가스 석유를 외국에 수출하려고 하게 되겠죠. 그런데 기축통화국 특히 페트로달러를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석유를 수출하게 된다면 페트로달러의 기본적인 룰을 해치게 됩니다. 여기에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는 반발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를 덤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딱히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장의 사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낸시 펠로시 그리고 폰데어 라이언 아줌마입니다. 그 옆에 있는 인물은 동일 인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이 곤찰렌코입니다. 곤찰렌코는 어떤 인물인가? 2014년에 오데사에서 노조 건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계 주민들을 밀어넣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때 당시 한 40몇 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 장본인입니다. 그 주역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이렇게 만나서 기념 사진을 찍는 거죠. 이것은 미국과 지금 서구 세계 이들에게는 어떤 법도 없다는 겁니다. 룰도 없고 인도주의, 휴머니티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테러리스트와도 손을 잡는다. 그 실상을 정확하게 이제 보여주는 짤입니다. 뭐 유명한 짤이죠. 그리고 독일의 대표적인 기업 지멘스는 독일에 대한 투자는 무의미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너지 비용, 전기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거죠. 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가져와서 이제 발전을 하지 못하니까 전기 가격이 오릅니다. 결국 지멘스는 대부분의 투자를 해외에 하겠다. 뭐 중국이나 다른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 이런 데도 좀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죠. 자, 그리고 이 짤은 유명한 짤입니다. 폴란드 외무장관이 땡큐 미국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것은 노스트림 파이프라인이 터지는 거죠. 자, 독일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누가 주범인지. 그런데 이 독일은 이번에 이제 독일 대통령이 바이든을 불러가지고 독일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을 바이든에 줬습니다. 자, 여기 땡큐 USA 이 장본인이 바로 이제 바이든이죠. 바이든에게 훈장을 준 겁니다. 이 아이러니. 자, 그리고 블랙워터 용병들이 있습니다. 용병 회사죠. 용병들을 예멘에 보냈는데 뭐 수십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예멘의 이제 후티 반군들이 이들 블랙워터 용병들을 뭐 제거를 한 거죠. 이런 내용은 이미 BBC 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몇 개월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미국 언론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워터는 미국의 용병 회사입니다. 어떤 비밀 작전을 예멘에서 수행을 했는데 결국 후티에 의해서 발각이 되어서 제거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미국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BBC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히드 드론이 우크라이나 상공을 이렇게 날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대공 시스템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 사이드 드론 뭐 수십 발이 유유히 날아가고 있는데 대공 미사일이 날아오는 징후는 목격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공 자산이 고갈된 것이 아닌가. 미국은 중동 지역에도 특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은 대공 미사일을 보냈습니다. 이 대공 시스템의 어떤 이제 뭐 러시아에 대해서 비해서 이제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 그리고 양적으로도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드 연구소에서 이런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러시아 북한에 관한 것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어떤 연합 이것이 잘 진행될까? 미국은 어떤 이제 인포메이션 이 워페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정보전 혹은 이간질 뭐 지정학적인 뭐 어떤 게임이죠. 러시아와 북한 사이를 가르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랜드는 대표적인 펜타곤 그리고 네오콘의 싱크탱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사가 올라오고 나서 이 연구 보고서가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북한군 파견 이슈가 떠오른 겁니다. 결국 미국의 랜드 연구소 그리고 네오콘이나 펜타곤에서 북한 문제에 있어서 정보전을 해야 되겠다. 자, 이런 보고서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한국의 윤석열 정권이 반응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북한 관련돼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입시름 논쟁 이것은 미국이 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북한군이 최전선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북한군의 파병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는지 그런 것도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랜드 연구소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북한에 대해서 모종의 이제 어떤 정보 공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직후 대한민국의 이제 윤석열 정권은 북한군 12,000명이 러전에 투입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북한군의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떠들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한민국 국군을 우크라이나로 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몇 명 나오고 그 다음에 무기를 이제 또 포탄을 퍼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일들이 지금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서구 언론에 이렇게 공개가 되는 거죠.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거짓말을 받아서 전 세계에 이렇게 보도를 했다가 망신을 산 그 주범들이 바로 뭐 BBC니 CNN이니 서구의 이제 주류 언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스는 한국입니다. 미국이나 서구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 정부, 한국 언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북한 바로 밑에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막연히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온다 이런 기사가 이제 지금 뭐 여기저기 퍼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우크라이나 내에 가면은 북한 포로를 잡았을 때 신문도 하고 통역도 할 수 있다. 뭐 이딴 이야기를 떠들고 있습니다.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북한의 군사 전술에 대해서 뭐 우크라이나 군에게 조언을 준다. 뭐 이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 요원이 갈 수도 있다. 그리고 155mm 포탄을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결국 이것이 목표가 아닌가. 그리고 한국군 일부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특수부대인지 혹은 한국의 어떤 중요한 첨단 무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고 그리고 공급만 한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할 수는 없죠. 여기에 기술적인 자문을 주는 것. 결국
무기 사용을 할 때 한국군이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이마스를 조작하는데, 미국의 패트리엇 시스템을 조작하는데 미국의 용병, 서구의 용병이 들어와서 집적한다. 이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무기 시스템을 다루는데 대한민국 군인들이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군인들이 러시아가 쏜 이스칸데르 M 미사일에 맞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한기호가 지금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죠. 부군 10,000명을 보내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참관단을 보내자. 말이 좋아 참관단이지, 무기도 보내고 포탄도 보내고, 그리고 무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자문을 한다. 말이 좋아 자문이지 결국 무기를 직접 조작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군인을 전투 요원으로 파견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한기호 그리고 이제 윤석열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 그 주변에 일당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 행위를 하자는 이런 이제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집단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